이 문제 풀어볼게요. 일단 지문을 보면 하늘이 내리는 생물을 해치고 없애는 것은 성인이 하지 않는 바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이제 반으로 쪼개보면 없애는 것은 성인이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쪼갤 수가 있어요. 이것을 문장을 좀 재조합을 해보면 성인이면 생물을 해치지 않는다. 이런 문장이 나와요. P이면 Q이다 를 바꿔본 거죠. 하물며니까 이제 순접으로 가는 거예요. 내용이 하늘의 도가 어찌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자기 생명을 기르게 하였겠는가? 기르게 하지 않았다. 여기서 이제 대답을 정해놓고 물어보죠. 그래서 no가 나와야 돼요. 예상할 수가 있죠. 서경에서는 어떤 것이 영장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부모가 된다. 천지가 이미 만물의 부모라면 천지 사이에서 태어난 것은 천지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와 자식 관계가 같으며 자식 가운데 어리석고 지혜로움의 차이가 있는 것은 만물 사이에 밝고 어두움의 차이가 있는 것과 같다. 부모는 자식이 어리석고 불초하며 사랑하고 가르쳐 여기며 걱정하거늘 하물며 해치겠는가. 한마디로 또 이 얘기예요. 성인이라면 해치지 않는다. 했던 얘기를 또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중간 내용 거의 이 핵심 내용 기준으로 보면 핵심이 아닌 것들이에요. 지금 제가 X친 부분이요.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자기의 생명을 기르는 것은 같은 식구를 죽여서 자기를 기르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해치겠는가의 대답이 이건데 해치겠는가는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yes 아니면 no로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종류의 글을 읽으실 때는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면 이 질문이 yes 아니면 no로 대답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yes, no로 대답할 수 없는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yes, no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라면 6개의 이제 의문사가 붙지 않은 그런 질문이죠. 이것은 이제 yes, no로 대답할 수가 있는데 이 대답 자체를 보면 지금 물론 굉장히 길게 써 있지만 yes 쪽이에요, no 쪽이에요? 어느 쪽에 더 가까워요? 이 질문을 보면 그렇죠. 이것도 아니에 가깝죠. 해치겠는가? 아니요.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식구를 죽여서 자기를 기르면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이것은 이제 의문사로 물어보고 있으니까 좋지 않다.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부모의 마음이 아니다. 한마디로 부모의 마음은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사람과 만물이 서로 죽이는 것이 어찌 천지의 뜻이겠는가? 천지의 뜻이겠는가? 이 질문은 뜻이다. 그렇다, 아니다. yes, no로 대답할 수가 있죠. 아니다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성인은 해치지 않는다, 죽이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아도 같은 맥락이 이어져야 돼요. 중간에 딱히 이제 반전 내용이 없으면 이 일관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성인이라면 죽이지도 않고 해치지도 않는다. 이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문단도 안 바뀌었죠. 그래서 같은 흐름을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같은 얘기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막 다른 내용으로 가는 것 같지만 지금 1문단의 내용은 다 똑같아요. 여기까지 1문단이죠. 여기까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갖고 한번 읽어보세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는 게 독해의 또 방법이에요. 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데 다른 단어와 다른 내용들을 쓰고 있어. 그럼 뭐죠? 핵심은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와 같다. 이게 지금 직유법이죠. 비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만 처음에 이 질문이 핵심이고 대답을 놓으라고 한 게 또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 2문단을 읽어볼게요. 1문단은 그래서 해치겠는가? 아니, 해치지 않아. 이게 끝이에요. 굉장히 길지만. 그래서 표로 나타내면 이게 핵심이다. 2문단 보죠. 실천하여 행하는 것이 이상과 같아야 비로소 인의 도를 온전히 다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핵심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실천해야 도를 다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인의 도를 다하지 못하는 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논리와 이 논리는 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O, O에서 X, X를 추론할 수가 있어야 돼요. P이면 Q이다. 여기서 이것과 같은 논리는 P가 X,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 이걸 예상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정도가 이제 추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추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실천을 해야 이것만 지우죠. 실천을 해야 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유교 경전인 논어는 그렇죠. 유교 범주 안에 논어가 들어가요. 이런 범주 파악은 읽으면서 항상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습관화가 돼야 굉장히 글을 읽을 때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유교 경전인 논어는 한마디로 유교에서 공자는 그물질은 하지 않으셔도 낚시질은 하셨으며 그러니까 생명을 해치지 않으셔도 생명을 해치셨으며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마치 뭐 비유를 하자면 술을 먹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과 똑같은 거죠. 이게 비유를 해봤어요. 재밌는 비유였어요. 그쵸? 화살로 잠든 새는 쏘지 않으셨지만 새는 쏴서 죽이지 않았지만 나는 새는 맞추셨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을 죽이진 않았지만 살아있는 것을 죽이셨다. 이런 내용하고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술을 먹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이런 비유와 똑같죠. 맹자도 이제 어디 안에 포함이 돼요? 그렇죠. 유교 안에 뭐 공자, 맹자가 다 포함이 되죠. 유교의 대표적인 사상가가 공자와 맹자죠. 맹자도 근데 이제 이 배경 지식을 몰라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맹자도에서 이 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A는 키가 크다. 순열이는 키가 크다. 제가 이제 순열이에요. 그리고 철수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순열이는 키가 크다. 철수도 뒤에 나올 말이 뭐죠? 키가 크다. 이 내용이 나와야 되죠. 순열이는 돈이 많다. 철수도 돈이 많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순열이는 공부를 잘한다. 철수도 뒤에 나올 말이 뭐예요? 공부를 잘한다. 이거 간단한 논리인데 이것만 생각해봐도 뒤에 나올 내용을 예상할 수가 있죠. 지금 보세요. 공자는 살아있는 것을 해치지 않았지만 해쳤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맹자도라고 나오니까 뒤에 나올 말은 살아있는 것을 해치진 않았지만 해쳤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상하면서 읽기를 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밑줄 친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해석을 하지 않아도 돼요. 하면 더 헷갈려요. 군자가 푸죽간을 멀리하는 것은 가축이 죽으면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 그 고기를 차마 먹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푸죽간에서 이제 가축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듣는 것은
듣는 것은 고기를 먹지 못한다. 고기를 먹는 것조차 생각을 해보면 전제 조건이 가축을 죽여야 고기를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동물이 그 죽는 소리는 듣기 싫은데 고기 먹는 건 또 좋아해.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가축을 죽이면서 죽이지 않았다. 이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말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면 유교는 인의 도가 지향하는 이상을 보세요. 이 문단의 핵심 뭐예요? 그렇죠. 실천하는 것은 도를 다한 거고, 여기서 우리가 지문 내용에는 없지만 지금 제가 네모친 부분을 추론할 수가 있죠. 실천하지 못하면 인의 도 다하지 못한 거잖아요. 인의 도가 지향하는 이상을, 그러니까 여긴 뭐가 나와야 돼요? 실천 X, 이 내용이 나와야 돼요. 실천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이게 정답이 되죠. 문맥을 살펴보면요. 그래서 제가 잘 읽어야 문제를 잘 풀 수가 있다. 쓰기 문제는 읽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잘 읽으면 문제가 술술 풀리죠, 이게. 그래서 뭐 순열이는 키가 크다, 맹자도 키가 크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돼요. 공자는 키가 크다, 맹자도.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밑줄 친 부분에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문맥을 대입해서 읽으면 된다. 대입은 보통 이제 수학 시간에 뭐 대입한다, 이렇게 공식을 대입한다, 이런 말이 많이 우리가 이제 들었는데,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국어에서도 논리로 읽으면 대입을 해서 읽는 게 가능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뭐 수학과 지금 독서 부분인데요. 비문학 독서인데 공통점이 있어요. 제 수업에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수학은 수로 된 논리예요. 숫자로 된 논리를 수학이라고 하고,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 독해 기술, 이게 이제 독해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독해 논리는 뭐냐면, 제 수업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독서는 뭐냐면 글로 된 논리예요. 그래서 수학은 공식이 있죠. 그래도 공식이 있는 거예요. 논리적인 공식이 있어요. 공식을 대입해서 수학은 문제를 풀잖아요. 이것도 이 글의 논리, 이제 기술적 읽기라고 하는데, 이 기술을 가지고 여기에 대입하면 맹자도 하면서 이 부분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가르치는 국어의 독서는 글로 된 논리다. 이걸 논리를 가르치는 거다. 우리는 논리를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말씀은 드렸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실천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실천하지 못했다, 이렇게만 써도 정답이죠. 실천하지 못했다, 실천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어쨌든 실천 X, 이런 내용이 나오면 정답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논리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네, 이 문제는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네, 이 문제 풀어볼게요. 7번, 8번 지문인데, 이것도 이제 지문을 논리적으로 읽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같이 생각하면서 읽어보죠. 죽음의 편재성이란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죽음의 편재성은 사실이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죽음의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죽음의 편재성은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나와요. 보통 우리는 죽음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회피 대상으로 생각한다. 이것을 회피로 생각을 한대요. 가급적 피하려고 한다. 회피니까 당연히 피하려고 하겠죠. 예를 들어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는 했던 얘기를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 제가 지금 적은 이 내용을 한 번 더 또 한다.
라는 거죠. 반복한다는 거죠. 왜 했던 얘기를 또 할까요?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 내용이 중요하니까 또 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면 한번 하고 넘어가겠죠. 중요하다는 것은 논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약을 잘하는 사람이 독해를 잘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약이라는 것은 논지를 찾아내는 게 요약이에요. 핵심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라고 하면 위에서 했던 핵심 내용을 여기서 또 반복하는구나. 그러면 장점은 두 가지죠.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했던 얘기를 또 하니까 빠르게 읽을 수가 있죠. 무슨 얘기 하는지 아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세계의 사람들은 이러면서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위에서 했던 얘기를 또 하니까 중심을 잡고 논리를 갖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를 들어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독서 지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가 나올 때마다 나는 자신감 있게 읽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제 수업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읽어볼게요. 했던 얘기를 또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자정에서 새벽 1시까지는 아무도 죽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여기서 죽지 않는이 핵심이에요. 계속 이제 죽음의 편재성이 죽음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죽음이 있다를 가정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지 않는 세계는 죽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공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음의 공포도 당연히 없겠죠. 우리의 상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논리로 보는 거예요. 죽음의 편재성이 있으면 공포가 있다 이렇게 보면, 죽음이 없으면, 죽음의 편재성이 없으면 공포는 없다. 그러면 회피해요, 안 해요? 논리대로 보세요.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대입하는 게 아니라 논리로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있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여기서 회피도 하지 않아요. 이 내용이 나올 거예요. 딱 이것만 보고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죠. 논리로. 아마도 그 세계 사람들은 그 시간이 오기를 바랄 것이고 최소한 그 시간 동안에는 공포를 느끼지 않는다 했던 얘기 또 하죠, 지금. 역시. 그러니까 매일 그 시간이 오기를 바라는 이유가 뭐죠? 공포가 없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잖아요. 뒤에서 이제 꼼꼼하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또 해주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부터 여기까지 죽음의 공포 X는, 죽음 X는 공포가 X다, 이 얘기밖에 안 한 거예요. 굉장히 길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죽지 않는, 여기서도 이제 죽지 않는 같이 있잖아요. 그럼 또 무슨 얘기 나올까요? 죽음이 없는 세계니까 공포도 없고 회피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끝났죠? 회피는 생략이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하고 문제를 낼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이걸 이제 밑줄 치고 여기에 생략된 말을 써라. 그러면 무슨 얘기를 쓰면 돼요? 회피하지 않는다. 이런 회피 X에 관한 얘기를 쓰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마도 그 장소는 발 디딜 틈도 없이 북적인다 이렇게 나왔어요. 왜 북적일까요? 공포가 없으니까, 무섭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 장소에는 공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뭐 얘기가 나오죠. 또 우리가 충분히 예상한 얘기가 나와요. 죽음의 공포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만 생각해 봐도 죽음의 편재성이 죽음의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편재성에서 공포가 나오고, 그리고 회피 대상으로 생각한다. 회피까지 나왔죠. 그러면 지금 굉장히 많은 분량에서 핵심만 간추려 보면 이것밖에 없어요. 죽음의 공포 있으면, 죽음의 편재성이 있으면 공포 있고, 공포 있으면 회피 있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공포가 없으면, 죽음이 없으면 공포도 없고, 공포가 없으면 회피도 없어. 이것밖에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이걸 한 3-4번 반복한 거죠, 지금. 충분히 요약할 수가 있죠.
그런데 죽음의 편재성과 관련된 이러한 생각이 항상 맞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항상 맞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죽음이 있는데 회피를 안 하던지, 지금 죽음이 있는데 회피를 하는 경우가 위의 경우였죠. 그러면 이것을 반대로 뒤집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이 있는데 회피를 하는 경우를 뒤집으면 죽음이 있는데 회피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경우는 죽음도 없는데 회피를 하는 경우. 첫 번째, 두 번째. 이 두 가지를 예상할 수가 있어요. 항상 맞지는 않다. 그러면 OX를 하나만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O였으면 OX. 지금 앞에는 O, 전 거는 O, 후 거는 X. 하나만 바꿨죠? 두 번째 보면 여기서 이제 바꾼 거죠. 죽음 X는 회피 X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죽음 X인 상황에서 회피를 하지 않는 경우, 죽음이 없는 상황에서 회피를 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아까 이렇게 얘기했죠. P5는 Q5이다. 가로 한번 쳐볼게요. P5는 Q5이다. 이것과 같은 논리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 논리, 기호 논리학에서는 원래 이제 이렇게 썼죠. 똑같다는 이렇게 수학에서 표시하는데, 기호 논리학에서는 세 줄을 써요. 그래서 제가 세 줄을 쓴 거예요. 기호 논리학에서 나온 거니까. 그러면 P5이면 Q5이다. 이것과 같은 논리는 PX이면 QX이다예요. 대입해보면 똑같죠? 그런데 이것과 이제 다른 논리를 펴려면 지금 O5에서 XX, 둘 다 5에서 X로 바꿨는데 하나만 X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만 반대로 바꿔요. P5에서 QX. 이게 이제 반대의 논리고요. 또는 PX에서 Q5.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보면 5에서 5 그대로 갔죠? 그 다음 후건만 5에서 X로 바꿨어요. 이 후건만 X로 후건만 바꾸던지 아니면 후건은 지금 5, 똑같고 전건만 5X를 바꾸던지, 이 두 가지 경우가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이 P5이면 Q5이다. 이것에 반대되는, 이것에 전혀 다른 논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논리를 여기에 대입해서 하나만 바꿨어요. 지금 5에서 뒤에만 바꾸든지 아니면 앞에만 바꾸든지 이렇게 바꿨죠. 그러면 이걸 한번 적어보시고, 지금 멈춰놓고 적어보시고, 이런 논리대로 내가 생각을 해서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일단 지울게요. 자리가 없으니까.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뭐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죠. 죽음의 공포를 감수하면서 즐기는 활동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를 감수한다는 것은 죽음의 공포가 있는 상태에서 즐긴다라는 얘기는 회피를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회피하지 않으니까 즐기는 거겠죠? 그렇죠? 회피하지 않는 이 1번의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요. 혹시 그 활동들이 죽음의 공포를 높이기 위해, 높인다는 것은 공포가 있다는 거고요. 공포가 있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닐까?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것은 회피하지 않는다를 내포하고 있죠. 회피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카이 다이버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도, 죽음의 공포가 있으면서도 그것을 무릅쓰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린다. 회피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대입을 할 수가 있죠. 땅으로 떨어지면서 조그마한 낙하산 가방에 자신의 운명을 맡긴다. 한마디로 회피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인간에게 죽음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반드시 기억은 아니라는 것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공포가 있다는 것이 반드시 뭐가 아니라는 거다? 회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내용이 기억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8번 문제니까 이따가 다시 정답 말씀드릴게요. 회피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회피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정확한 정답은 회피 대상이죠. 그렇다면 앞서 상상해 본 세계와 관련된 우리의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뒤에 있는 내용이 필자의 생각이에요. 앞에 있는 내용은 필자의 생각이 아닌 그런 생각,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필자가 생각하는 결론을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문을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앞부분. 이것은 필자가 아닌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런데부터는 필자의 생각. 전체 구조를 좀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필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서 이것을 반박하면서 필자의 생각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지문을 읽을 때, 특히 이제 독서 지문을 읽을 때 관점을 두 가지를 가져야 돼요. 이분법적인 관점이에요. 필자의 생각과 필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생각,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결론이나 논지를 잘 찾을 수가 있어요. 항상 논지는 필자의 생각이에요. 필자의 의견, 필자의 주장이 논지예요.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필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생각, 필자의 생각. 근데 이 글은 처음에 필자의 생각이 아닌, 필자의 생각과 정반대인 생각을 먼저 얘기하고 이것을 반박하면서 필자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필자가 생각하는 결론, 한마디로 이 논지를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이 문제는 여기에 정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이 문단에, 문단으로 보면 3문단이죠. 3문단에 정답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나왔죠. 필자의 생각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만 회피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정확한 정답은 이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말한 내용과. 죽음의 편재성이 인간에게 죽음의 공포를 불러일으킨다고 해서 핵심은 이거예요. 죽음의 편재성이 회피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죽음의 편재성은 간추리면 죽음의 편재성이 있다고 해도 회피하지 않는다. 죽음이 있어도 회피하지 않는다. 그러면 보세요. 똑같죠? 죽음이 있어도 회피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정답이 되죠. 이걸 이제 문장으로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핵심은 죽음의 편재성 O, 회피 X 이거예요. 이 내용이 들어가야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서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한 글자 한 글자 다 똑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핵심 단어, 핵심 포인트 내용이 들어가면 이게 정답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죽음의 편재성 O, 회피 X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이걸 정답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평가 기준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8번 문제를 볼게요. 8번 문제도 이제 제가 글을 읽으면서 다 풀었는데 8번 문제의 정답은 회피 대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죽음의 공포를 불러일으킨다고 해서 죽음의 공포가 있다고 해서 회피 대상은 아니다. 이게 이제 7번의 정답에 비슷한 내용이었죠. 7번의 정답과 좀 비슷했는데 회피 대상, 핵심어니까 제가 이 문제로 내봤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회피 대상. 그래서 이제 7번과 8번을 풀어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이 논리대로 읽는 연습을 해서 체화해서 이 논리를, 이 기술을 자기 걸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 문제 여기까지 할게요.